개장하고 15분을 넣습니다. 코스피가 14포인트 하락한 1977, 코스닥은 1포인트 하락한 521입니다. 하락했지만 나름대로 초반 상황은 우리 증시에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준들입니다. 출발 상황 봤습니다. 이제 전략 세우겠습니다. 박준현 차장, 유윤재 위원님 함께하겠습니다. 박준현 차장께서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Q3의 영향력, 왜 시장에서 제대로 이렇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분석을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QE3 시행한 지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그 질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과거와 같지 않다. 약발이 벌써 끝난 거냐? QE3 약발이 벌써 끝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QE3가 오면 대개 이제 양적 완화가 오면은 유동성 랠리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유동성 랠리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는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상품과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되게 유동성 랠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그렇다면은 그 과거에 양적 완화 이후에 그 과연 위험 자산을 어느 정도로 늘려왔는가에 대한 지표인데요. 잘 보시면은요, 대개 이제 그 국공채라든지 이런 안전자산 쪽은 꾸준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만은, 1차 양적 완화 때와 2차 양적 완화 때 보면은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급격하게 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유동성 랠리라고 하는 의미는, 위험 선호도가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어떤 그 경기가 이제 살아날 거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위험 선호도가 이제 변화되는 것을 유동성 랠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것처럼 돈을 마구 찍어내서 그것이 주식 자산을 밀어 올리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투자은행들의 행태를 보면은 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위험 선호도가 갑자기 급격히 이제 증가하면서 주식이라든지 회사채 비중이 늘었다가요. 다시 또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경기가 둔화된다는 모습이 나올 때는 다시 그 보유 비중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QEC 이번에 3차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와는 지금 시행의 어떤 시점 자체가 전혀 달랐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림 하나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 위험 지표를 나타내는 CT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고 하는 지표를 보시면요, 1차, 2차, 3차 때의 그 위험 지표의 수준을 잘 비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차 양적 완화 때가 가장 위험 수준이 높았던 시기고요. 2차 양적 완화 때가 이제 중간 정도, 그리고 최근에 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됐던 이 시점에서의 위험 지표는 최저치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제 상품의 투기적인 포지션을 나타낸 다음의 그림을 보셔도 1차 양적 완화 때나 2차 양적 완화 때와는 달리 지금 3차 양적 완화 때는 이미 투기적인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향후에 그 상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가기에는 이미 어떤 그 헤지 펀드라든지 이런 투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이미 많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과거 1차나 2차와는 다르게 3차의 랠리는 굉장히 그 길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왜 상품 관련주들이 약세를 최근에 보였는가? 물론 이제 발표 당시에는 급격하게 뛰어 올랐다가 그 후로는 계속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오히려 헬스케어라든지 IT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끌었지, 에너지라든지 소재, 산업재 쪽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상품 가격의 강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달러와 약세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그 달러 리버 금리와 유로 리버 금리의 금리 차이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로 리버 금리가 최근에 역전한 이유는요, ECB가 이제 FRB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자산을 매입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ECB나 FRB나 전부 다 무제한 매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FRB는
월 400억 달러 정도를 MBS를 매입하겠다라고 금액을 한계를 지은 반면에 E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페인이 그 구제금융을 신청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국채를 매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로 리버보 금리에 지금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달러화가 추세적으로 약세로 가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유동성의 위험 선언은 유로나 중국이나 신흥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9월의 지역 제조업 지수가 나타내는 지표는 미국의 기업들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업종에 투자해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결국은 그 미국의 그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돼서 소비와 고용이 회복이 된다면은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될 때 미국은 기술주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업수당이 40만 명 이하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은 미국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IT 섹터가 가장 긍정적이다.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 삼성전기와 같은 IT 관련주에 베팅을 해야 될 시점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과 관련이 있는 두산인프라코, 밥캣이 최근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 주택 경기 회복과 함께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미국 건설 시장에 진출을 발표한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저점 매수를 노려볼 만합니다. 네. 유인재 위원님, 코스닥 이제 테마주들이 브레이크가 좀 걸려있는 상황인데 오늘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뭐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해서 뭐 다시 뭐 사이클이 돌면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당분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찾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역시 그런 어떤 일환으로서 일단 OLED 쪽 업종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코스피 전반적으로 530선 돌파 이후 533포인트까지 갔는데요. 그때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장기 어떤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 그래도 지수가 약간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역시 뭐 여러 가지 뭐 타이밍이 이제 맞으면서 다시 이제 좀 지수가 하락하면서 다시 52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결국에는 520선에서 다시 좀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20선에서 다시 지지를 좀 받으면서 다시 좀 강보하고 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물론 업종별로 본다면 좀 편차가 크긴 한데요. 그 업종 중에서 이제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다시 상승하기까지는 다소 가격 조정이 필요한데요. 그동안의 어떤 대안 찾기, 어떤 그런 일환으로서 OLED 업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OLED 업종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최근에 이제 아이폰 5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혁신이 부족하다. 굉장히 좀 별로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출시를 하고 나니까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3일 만에 거의 500만 대 이상 판매가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관심이 크게 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뭐 기존보다는 큰 혁신이 없는데 불구하고 판매가 크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 얇아지고 가벼워졌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실제로 만져보면은 그립감도 좋고 상당히 좀 잡기가 편하다.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오히려 갤럭시 S3보다 더 좋다는 현재 어떤 판단인데 결국 그 원인은 역시 하드웨어 쪽이 얇아지고 가벼워졌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왜 갤럭시 S3보다 아이폰 5가 좀 더 얇아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 그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이 그 방식이 틀려서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폰 5 같은 경우에는 그 인셀 터치라고 하는 방식을 썼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인셀 터치 방식에 대한 공급하는 상황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인셀 터치 적용이 현재로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역시 플렉서블 OLED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아이폰 5 같이 두께가 7mm 정도의 얇은 그런 디스플레이 쪽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플렉서블 OLED 쪽에 대한 부분을 집중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플렉서블 OLED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관심되는 종목들 한 3종목 정도 잡아왔는데요. 역시 소재주 덕산 하이메탈, 그다음에 장비주 SFA, 테라세미콘 이 3종목을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대안 찾기로서의 어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출발 전략 토러스 투자증권 영업부 박준현 차장,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 유윤재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